닷새째 되던 날, 역시 양 덕분에 어린 왕자에 대한 비밀을 알게 되었어요. 오랫동안 심사숙고한 끝에 어린 왕자는 불쑥 나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양이 작은 떨기나무를 먹는다면 꽃도 먹나요? 양은 닥치는 대로 다 먹는단다. 가시가 있는 꽃도 먹는단 말이에요? 물론 가시가 있는 꽃도 먹지. 그러면 가시는 뭐에 쓰는 건가요? 나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때 나는 엔진에 꽉 조여있는 나사를 푸느라 온 정신을 쏟고 있었어요. 비행기 고장이 아주 심각했기 때문에 몹시 걱정스러웠죠. 게다가 마실 물도 얼마 남지 않은 터라 나는 최악의 사태를 맞을까봐 두려웠어요. 가시는 어디에 쓰는 거냐고요? 어린 왕자는 한 번 질문을 던지면 결코 포기하는 법이 없었어요. 나는 나사 때문에 화가 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대답했어요. 가시? 그건 아무데도 쓸모없는 거야. 그건 꽃들이 공연한 심술을 부리는 거라고. 어린 왕자는 잠자코 있더니 화가 난 듯이 나에게 이렇게 쏘아붙였어요. 아저씨 말은 믿을 수 없어요. 꽃들은 약해요. 순진해요. 꽃들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자신들을 지키려는 거란 말이에요. 꽃들은 자기 가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나사가 그래도 안 풀리면 망치로 두들겨서 튀어오르고 해야겠어. 그런데 어린 왕자는 또다시 내 생각을 흐트러뜨려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저씨는 그렇게 믿는 거야. 꽃들이? 아니야. 난 아무것도 믿지 않아. 난 아무렇게나 대답한 거란 말이야. 나는 지금 중요한 일에 몰두하고 있단 말이야. 그는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았어요. 중요한 일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망치를 들고 손가락은 기름으로 범벅이 된 채 그가 보기에는 매우 흉측해 보이는 물건에 엎드려 있는 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아저씨도 어른들처럼 말하는군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러나 어린 왕자는 매정하게 이렇게 덧붙였어요. 아저씨는 모든 걸 혼동하고 있는 거야. 모든 걸 혼동하고 있어. 그는 정말 몹시 화가 나 있었어요. 그의 금빛 머리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어요. 나는 얼굴이 빨간 신사가 살고 있는 별을 알아요. 그 신사는 꽃향기를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요. 별 하나 바라본 적도 없고요. 그는 어느 누구 하나 사랑해 본 적도 없어요. 오직 계산 외에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하루 종일 아저씨처럼 이런 말만 되풀이하는 거예요.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나는 중요한 사람이야. 하고 오만을 떨면서요. 하지만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버섯이에요. 뭐라고? 버섯이라고요. 어린 왕자는 이제 화가 나서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꽃들은 가시를 만들어 왔어요. 수백만 년 전부터 양도 그 꽃들을 먹어왔고 말이에요. 그런데도 꽃들이 왜 아무 소용없는 가시를 만들려고 그토록 많은 고통을 겪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양과 꽃들의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 뚱뚱하고 얼굴이 빨간 신사의 계산보다 더 중요하진 않단 말이죠? 그리고 내 별 외에는 어디에도 없는 이 세상에 단 한 송이밖에 없는 꽃을 내가 알고 있다면,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조그만 양이 뭣도 모르고 단숨에 그 꽃을 먹어버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 왕자는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이었어요. 수백만이 넘는 수없이 많은 별들 속에 단 하나밖에 없는 꽃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그 별들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예요. 저 하늘 어딘가에 내 꽃이 있겠지? 하고 생각하면서. 그런데 양이 그 꽃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치 모든 별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것과 같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중요한 일이 아니란 말이죠? 어린 왕자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린 왕자는 벼랑간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이미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나는 연장들을 내려놓았어요.
망치도, 나사도, 목마름도, 죽음도 정말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어떤 별, 어떤 또돌이 별 위에 나의 별인 이 지구 위에 위로해 주어야 할 어린 왕자가 있었으니까요. 나는 그를 팔로 감싸 안고는 달래주었어요. 나는 그에게 말했어요. 네가 사랑하는 꽃은 이제 위험하지 않아. 양의 입에 씌우도록 내가 입마개를 하나 그려줄게. 네 꽃을 위해 갑옷도 하나 그려줄게.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내 자신이 아주 서툴게 느껴졌어요. 어떻게 그를 달래줄 수 있을지, 어떻게 그의 마음을 다시 붙잡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눈물의 나라는 그처럼 신비로웠어요. 나는 곧 그 꽃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왕자의 별에는 아주 소박한 꽃들, 요컨대 꽃잎이라곤 하나밖에 없는 꽃들이 있었어요. 이 꽃들은 그다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누구에게도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어느 날 아침 풀밭에 나타났다가 저녁이 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디서 날아왔는지 알 수 없는 씨앗 하나에서 싹이 트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린 왕자는 다른 싹들과는 닮지 않은 이 어린 나무를 아주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어요. 어쩌면 새로운 종류의 바오밥 나무인지도 모를 일이거든요. 이 어린 나무는 곧 성장을 멈추고 꽃을 피울 준비를 하기 시작했죠. 어린 왕자는 커져가는 꽃망울을 지켜보며 곧 어떤 기적이 일어나리라고 예감했어요. 그러나 꽃은 초록빛 빵에 숨어 계속 아름다움을 가꾸고 있었어요. 정성 들여 자신의 색깔을 고르고 있었어요. 꽃은 천천히 옷을 입고 꽃잎을 하나하나 가다듬었지요. 그 꽃은 계양귀비꽃처럼 구겨진 옷차림으로 외출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름다움이 가장 빛을 발할 때 모습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아, 정말 멋들어진 꽃이었어요. 그 꽃의 신비로운 화장은 꽤 여러 날이 걸렸어요. 그리하여 어느 날 아침, 바로 해가 뜰 무렵, 그 꽃은 제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리고 그 꽃은 아주 꼼꼼하게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품을 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전 이제 겨우 잠에서 깨어났답니다. 미안해요. 아직 머리도 엉망이고. 그러나 어린 왕자는 감탄을 억제할 수가 없었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답군요. 꽃이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전 해님과 함께 태어났어요. 어린 왕자는 그 꽃이 그다지 겸손하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하지만 그 꽃은 정말 마음을 설레게 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된 것 같은데 내 생각 좀 해주셨으면 좋겠군요. 꽃은 이내 말을 이었어요. 그러자 어린 왕자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원한 물이 담긴 물뿌리개를 찾아다가 꽃의 시중을 들었어요.